자, 이제는 제9절에 있는 도시공객 시설에 관한 문제를 놔도록 해봅시다.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 그중에 도로, 자동차 정류장 얘는 세분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공간시설로서는 광장 또 역시 세분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등이 있습니다. 맞죠.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등이 있고,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되겠죠.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은 보자다 하면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보낸다 하는 얘기를 갖다 보면 뭐 도축장,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걸 갖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는 하천, 폐기물 처리, 수질 오염 시설, 폐차장, 찌꺼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무슨 시설? 환경기초시설. 정답 5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2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자 공동구의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구. 자 그러면 우리는 공동구에서 의무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 그랬는데, 자 우리가 보면 가스관, 하수도관은 역시 뭐 해야 되겠어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면 돼요. 의무적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 그랬을 때 바로 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쳐서 수용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공동구 등의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맞죠? 정비구역, 택지개발, 그렇죠? 정택은 10년치기다. 이걸 갖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그런 거 정택, 우리가 갔을 때 신도청 이전 같은 것이 있었죠. 또 그렇죠? 우리가 갔을 때 경제자유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지구도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1번은 맞는 소리입니다. 2번 보면 공동구는 현재 당의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이를 관리해야 된다. 아니죠.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특광자,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거예요. 공동구 관리자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4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보면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맞죠? 그러니까 설치 때 하는 거와 관리 때 하는 건 틀려요. 관리는 뭐가 있어요?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거죠. 그것도 같이 말해두세요. 자, 그래서 비용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을 갖다 부담하는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기 사업 시행자하고 공동구 가서 점용 예정자가 같이 부담하는 거고, 여기는 누가 하느냐? 점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겠죠. 점용 면적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1번 공동구 설치 개량하는 경우를 포함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자 개발 시행자가 부담한다. 틀렸죠? 봐요.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을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보면 공동구는 특광자 시장군수가 관리하며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바로 옳은 표현이네요. 다음 3번 공동구 관리자는 1년마다 아니죠. 5년마다. 5년마다. 자, 가서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는 거 맞고 그래서 5년마다 그래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4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고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일괄 납부하겠다. 아니죠. 점용 예정자가 점용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 2회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다음 5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국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 이거는 뭘 써요? 머스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융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겠네요. 옳은 표현은 그 2번뿐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10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죠. 자 부지. 그럼 우리가 봅시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여기는 국가 것도 있고 이제 국공유지는 문제될 게 없지만 사유지가 문제될 것이죠. 자, 그럼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개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원래 공적 사업이 먼저니까 일단은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 배우는 거죠. 가능한 거. 그러니까 가능한 것 중에 제일 먼저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 되고 나서 다 뭐든지 도시군 관리계로 다 결정고시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결정고시 돼서 2년 미집행됐습니다. 걷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수립했더라도 1단계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립했더라도 1단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얻어가지고 자 개발행위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가능할 수 있냐? 우리가 갔을 때 중요한 게 가설 건축. 그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공작물의 설치 그를 위한 형질 변경이 있고 개축과 재축을 위한 형질 변경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 봅시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렇습니다. 특광자 시장군수는 도시공객시설 부지의 원칙적으로 도시공객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맞죠? 안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특광자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한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특광자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후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에 설치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시설 중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 맞죠? 나 4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는 개발의 허가는 4층 이하의 단독 안 됩니다. 이건 아직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가능할 수 있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가능한 거죠. 가설 건축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 재축,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 이거는 사업 예정 3개월 전에 특히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5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된 때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인허 법률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 보면 틀렸죠. 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법률을 정한다 해야 됩니다. 근데 2번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 시까지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사업이 없는 경우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한 3층 안 되죠. 자, 여기는 가설 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 이것만 가능한 거죠. 다음 3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이 대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10년 미집행됐어요. 여기는 실시객 인가조차 없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지목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지목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 청구를 갖다 합니다. 매수 의무자한테 하는 거죠. 그 매수 의무자는 원칙이 누구냐? 원칙이 특광자 시장군수고 예외적으로다가 설치 의무자 사업 시행자인데 설치와 관리가 다르다 그러면 설치 의무자한테 요구해 줄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서 매수 청구하면 그들은 가서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해 줘요. 그러고 가서 2년 내 협의 매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게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자,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특광자 시장군수다. 그래줘야 되겠죠. 특광자 시장군수. 그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매수 결정은 자 이거 봐요. 6개월 내 통지해 준 거죠. 협의 매수는 2년 내 협의 매수하는 겁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보면
도시군객시설 결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당연히 맞죠.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사업 외에다 쓰게 되면 무효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객시설 결정 실효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요. 실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끝에 있어요. 자, 20년 미집행됐습니다. 그러면 20년이 경과된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고시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20년입니다. 20년. 자, 그래서 1번 보면 도시군객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되는 날이 어느 날? 다음 날 효력입니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지방자치장은 그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가 된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10년 미집행됐어요. 미집행됐으면 여기에 지단체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겁니다. 재보고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 지방의회는 가서 접수하고 90일 내에 서면으로서 해제를 권고합니다. 해제 권고 받았어요. 해제 권고 받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 해제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must. 그러나 소명은 6개월 내 소명하면 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2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매년 자, 이게 분명히 틀렸죠. 왜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0년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요. 분명히 잘 알아두겠죠. 자, 여기 보면 10년이라고 그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10년. 자, 그 다음 4번 보면 보고받은 지방의회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되는 날부터 며칠? 여기 있죠. 90일 내 서면으로서 해제 권고하는 거. 그 다음 5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얼마 내? 1년 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를 결정해야 된다. 몇 년? 1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거기에 3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도시군 국토의 계획 및 이론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10년 미집행됐어요. 거기 자, 우리가 봤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본다 해도 집행 계획을 본다 해도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더라.
없다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가서 해제 신청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면 이반권자한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3개월 내에 통보해 줘야 돼. 그 이반권자가 안 해줬다 그러면, 안 하면, 통보해 안 해줬다면 누구한테 갈 거냐면 결정권자한테 가는 겁니다. 결정권자는 2개월 내에 통보를 해줘야 돼. 여부를. 자, 그리고 요 결정권자가 안 해주더라 그러면 가서 이제 해제 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국토장관한테 청구합니다. 그럼 국토장관은 여기 있는 이들한테 자 가져와. 그래서 국토장관은 심의를 거쳐서요 해제 권고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mu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려준 날로부터 대개 다 얼마나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래서 6개월 내에 다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를 갖다 한번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나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자, 위반 3개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위반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되지 아니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에게 자, 안 되면 결정권자한테 안 합니까? 그러면 이때 4번이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통보. 신청받은 날부터 2개월 내,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내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사에 알려야 되겠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뭐가 된다? 해제해 줘야 된다. 알 수 있겠죠.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은 국토교통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에게 가서 도시군관리 해제를 뭐한다? 권고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중요 포인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 11절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네요. 자, 시행. 자, 1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틀렸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뭐야?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대도시장은 실시객 인가하고 있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갖다가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다. 자, 우리는 20일 이상입니다. 이거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행정층이 아닌 자가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용은 국가 원칙 아니죠. 시행자가 부담 원칙이야. 시행자. 국가하면 국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다. 알겠죠? 시행자 부담 원칙이다. 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 국토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제외는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공사가 완료한 때 자, 누구한테 받아야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2번 뿐이네요. 자, 2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하는 거냐. 가서 원칙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광자, 시장군수가 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봅시다. 특광자,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여기는 어떤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종전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요새는 이제 3개월 내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의제된 거 빼놓고 나선 3개월 내에 한다는 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그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입안권자가 도시공관리의 입안권자가 수립권자라고 알면 되겠고, 그 다음 이들은 3개월 내 도시공관리 결정하고서 3개월 내 수립을 하는 시기죠. 단 2년은 의지된 거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수립할 때 뭐가 필요하면 여기는 협의하고 의회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반드시 뭐냐, 재원 조달. 보상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원 조달, 보상계획이 들어간다. 그랬으면 여기는 공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3년 이내면 1단계, 3년 이후에는 2단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2번 보면 특광자, 시장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들 맞죠? 다음 3번 3년 이내에 실시할 도시공객시설은 1단계에 포함되도록 한다. 맞고요. 다음 4번 특광자, 시장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장관, 도지사에게 송부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맞죠? 절차는 수립과 공고 두 가지 단계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특광자, 시장군수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2년짜리 갖다 1년으로다가 즉 2단계 걸 1단계로 매년 검토해서 집어넣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틀린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자 특광자, 시장,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 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관할구역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맞죠?
원칙으로 자기가 하는 건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장관이 특강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맞죠? can. 다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맞죠? 다음 4번 지방공사가 시행자를 지정을 받으려면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크게 보면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를 알 수 있대. 자, 그 중에 우리는 민간시행자만이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이때 민간시행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 소유하고 요게 중요한 거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하더라. 그 여기 있는 면적의 3분의 2 소유한다. 이거는 지방공사가 아니라 공공시행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맞죠? 실시계획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옳은 것 그랬습니다. 시행을 위한 조치. 자, 그럼 여기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다. 그런데 시행자 보호 조치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분할 시행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나의 공시 송달 의제, 특히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행정청은. 그 다음 나가서 관계서를 무료 열람할 수 있다는 거. 관계서를 갖다 무료 열람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바로 뭐냐.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그 다음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접지자 나오면 무조건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은 안 된다는 거. 인접지 일시사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절차를 갖다 보면 자, 이 법을 따라가지만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토지보상법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만 시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특례가 인정했죠. 그래서 사업인정고시 의제가 되죠. 어느 때? 실시계획 인가고시 때. 실시계획 인가고시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은 연장하죠. 사업시행기간 내로다가 연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옳은 것 그랬죠. 일반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등기소나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장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그 등본 또는 처분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무료 쓰라. 그 다음 2번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는 국공유지로서 자, 국공유지로서 자, 그러면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외 자, 목적외로다 처분하도록 되어 있죠. 하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가 아니라 무효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의 법률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에 있는 겁니다. 아니죠. 실시계획 인가고시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4번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법률 규정에 대한 특례 인정해야죠. 그래서 언제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기간 내로? 사업시행기간 내로 연장하는 거죠.
다음 5번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일시 사용하는 것.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놓으면 이제 거기까지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다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도시군관리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틀렸느냐를 갖다 지금부터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가져간다는데, 자, 여기 기준은 역시 국토장관이 정한다는 거. 다 뭐란다? 도시군 관리를 정한다는 거. 그럼 누구도 할 수 있느냐? 여기는 그래서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토장관, 시도자,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는 것 잘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왜 틀린지 알겠죠. 그 다음 2번 보면, 자, 2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래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아니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우리가 되게 이제 도시지역 개발하게 되면 도시역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개발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can 할 수 있는 거예요. can. 근데 여기에 must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must가 될 것이냐 그런다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로서 정택에는 공사가 완료돼서 10년이 지났으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은 반드시 must입니다. 해줘야 돼. 시가와 또 공원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해제가 돼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가져가면 must입니다. 그 다음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역시 30만 제곱미터 이상 변경했으면 must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보면 정비구역에서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래도 분명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비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 이상 사업이 끝났다, 완료됐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자, 지정에서 여기까지가 3년 내 수립하도록 했어요. 근데 만약 3년 내 수립 안 했다 그러면 다음 날 실효가 돼. 다음 날 실효가 되면 이를 갖다 고시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윤의 법령상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아직 용도구역으로서 행위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해제가 돼야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됐다. 해제됐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됐더라도 녹지지역으로 다 가져가는 거니까 머스트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머스트가 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죠. 이거 봐요. 10년이 지난다는 건 꼭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택이는 10년직이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두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다음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자 봐봐요. 거꾸로 가져야죠. 녹지 지역에서 이 주상공으로다 변경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5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시범도시도 되겠고 그다음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도 된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5번이네요. 그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인후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골라라는 얘기죠. 자, 그럼 1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그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나 틀렸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겠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아니죠. 여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는 9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은요. 요거죠. 반드시 포함되는 거. 그래서 뭐뭘 갖다 얘기하느냐. 여기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있어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광도, 체주함도 이건 반드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전관리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어디로 볼 수 있어요? 보전관리지역 당연히 지정할 수 있겠죠. 자, 관리지역이니까. 그 다음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구시로부터 구역은 자 봐요. 3년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이 위반 제한에서 수립됐다. 그러면 각종 인허가 받아서 착공하는 것 5년이죠. 5년이 안 하면 역시 다음날 실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4번과 5번을 뒤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3년, 자 5번은 5년 이렇게 되겠죠. 5년이 되는 날이 어느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후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에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최대 얼마까지 하느냐. 자, 우리가 보세요. 원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인데 개발진흥지구 하면 40%입니다. 걷다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러면 150%를 가니까 1.5배를 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60%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맞죠? 자, 그 다음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개발의 허가는 최대 자 지기도 최장 얼마까지? 5년이죠. 5년.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다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 맞아요. 용도 지구 대통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여며 이를 위반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 풀고서 그 다음 개발행위는 그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 진행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맞죠? 다음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다음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딱 두 가지를 했죠. 건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을 최고한도, 최저한도. 나에 가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4번이 틀렸네요. 5번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은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진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틀린 것은 4번이다를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음 강좌에 개발행 허가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